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전격적인 방중으로 인해서 중국 변수가 커졌고 미국의 안보 라인에 대북 강경파로 물갈이된 것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이 시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 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극적인 남북 해빙 무드 속에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적대와 불신의 터널에 갇혀있던 한반도가 평화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역사적인 대장정에 이제 돌입했습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고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라고 평가한 여당에 비해 보수 야당은 신중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북미 회담 성사, 아직 민주당이 뽐낼 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섣부른 장밋빛 낙관으로 판을 그르치기보다 특히 백악관의 차기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이 내정되면서 향후 남북 북미 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이 내건 체제 안전 보장이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세판짜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정세와 평화 정착의 해법에 관해 집중 진단해 봅니다. 예,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이런 시간 고맙습니다, 두 분. 네, 예. 지난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렇게 남북 관계 물꼬가 트였고,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고요. 또 앞으로 다양한 형태, 양국 또는 다국 간의, 다자 간의 정상회담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최근에 또 김정은의 방중 등 여러 가지 변화 사항도 생겼습니다. 한반도 상황 종합적으로 최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먼저 서른 의원님. 막 정신없이 변하죠. 정신없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네. 그 내용은 조금만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 내용이 공식 발표 안 된 짐작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을 먼저 만난다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역대 6.25 이후 이 중국과 북한은 말 그대로 혈맹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 관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밖을 나가지를 않았는데, 그 첫 대상을 물론 한국은 다음 첫 번째입니다만은 미국을 상대로서 만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걸 먼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간단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진단 부탁드리니까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네요. 유기준 의원님은요? 예, 외견상으로는 남북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도 이게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사례를 보면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면서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에 비핵화의 길을 달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하면서 반대의 길을 걸어갔었고, 또 지금 김정은도 그 한반도에 핵을 없애는 것이 또 유훈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상황을 그렇게 우리 낙관할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에 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외견상 부는 훈풍이 내부까지 잘 전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은, 이번 회담을 잘 준비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다. 그러나 좋은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당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랬고 이후에 비교적 상당히 그 직선적인 트럼프와도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알려졌고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온 최근까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 모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잘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한반도에 이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미국을 가셨거든요. 네. 미국 가서 하신 말씀이 한반도의 전쟁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안 된다. 그걸 못을 땅땅 박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한 것이 한반도는 우리가 하겠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하겠으니까 우리한테 좀 맡겨달라. 이걸 미국 측으로부터 양해를 받았다는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위 한반도 운전자론이죠.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된다는 대전제.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 테니까 대한민국 풀 수 있다. 우리에게 좀 맡겨달라. 이 내용이 전제로 깔리면서 네. 북측이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하고는 얘기 되겠구나. 자기들이 적어도 체제를 무너뜨릴 존재들은 아니구나.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훈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핵 가지고 그거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체제가 보장된다면은 네. 그다음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쨌든 미국하고 관계를 안 풀 수가 없는 거죠. 세계 최고의 국가인데 네. 미국과 관계를 풀 수만 있다면은 굳이 핵 아니더라도 체제 보장되고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굳이 핵 아니더라도 살 길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남북회담 그다음에 북미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고 아마 김정은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도 그렇죠. 뭐 선대 유운이다 비약하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미북 회담이 되고 그다음에 이 남북 회담이 되고 그다음 미북 회담이 되면은 비핵화 원칙을 선언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비핵화 원칙을 우리 핵 안 갖는다, 핵 포기하겠다 하더라도 그걸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기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두고 볼 문제지만은 예. 어쨌든 핵 포기 선언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것은 북한의 지금 위상이라든가 지금 상황에 맞게 지금 잘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평가네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 봅니다. 뭐 저도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기에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고 예. 전국적인 그 비핵화 또는 북핵 폐지까지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대를 하고 대북 있습니다. 행보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는 계속 국회 활동하시면서 계속 관찰해 오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해당 이제 상임위도 그쪽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북미 대화 또 남북 대화 제안에 대해서 이제 응하기는 했는데 또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은 이제 국방장관이라든지 안보보좌관을 강경파로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북한 당국이나 북한의 매체에서도 직접적으로 그 비핵화라든지 북핵 폐기란 말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이게 그동안의 간접적인 전언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북한의 예. 북핵 포기 의사는 단순히 이제 그 특사를 갔다 온 정의용 안보실장 등의 전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북한 매체에서는 아직 그 인용을 한 바는 없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또 북한이 전에 보면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보면은 2005년 9.19 합의에서 북한이 이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이 회담의 주제가 당연히 비핵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이제 맛보기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섣불리 뭐 문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네, 식으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죠. 네. 그것을 완성 단계까지 가는 쪽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낙관론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북한에 대해서 먼저 회담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에 대해서 폐기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단계까지 마쳐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는 것을 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기준 의원께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해오는 바 그 방향대로 가야 하지만은 낙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더구나 그동안에 북한의 행보로 봤을 때는 언제 합의를 했다가 그 이후에 행보가 자주 바뀌고 지금까지 계속 시건했던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또 새로운 변수가 몇 가지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주목할 게 두 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가장 가깝게 김정은과 시진핑과의 만남. 지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때 25일 날 가가지고 28일 날 아침에 돌아온 걸로 발표가 됐죠. 형식상으로는 비공식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트럼프 체제에서 이른바 강경파, 강경파도 아니고 초강경파, 슈퍼호크라고 표현하는 세력들이 배치된 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건데요. 먼저 김정은의 방중. 이게 공식화되기 전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좀 돌긴 했습니다. 유진 의원님. 예, 뭐 지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뭐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예. 중국을 이제 특별 열차를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공식 발표가 됐죠. 예. 뭐 그 사실 그 확인이 되기 전에 그 특별 열차가 그 중국과 북한 사이를 이렇게 다녔다고 한다면은 많은 그런 소스가 있었을 텐데 그걸 예. 확인하지 못한 그런 정보 당국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한마디 좀 질타를 혹시 하고자 알고 하고요. 공식 발표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확인이 안 됐다고를 그래요? 말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그 확인이 된 것으로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에 이제 뭐 큰 차들이 다니고 있을 때 예. 그 뭐 모습 그건 어때요?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을 존 볼튼을 내정을 하고 또 이제 그 폼페이오를 이제 국방장관으로 내정을 하면서 네. 상당히 그 강경 노선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추구해온 사람들을 이 전면에 배치한 것을 보면은 이번 그 북미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를 우리가 미리 읽을 수 있습니다. 종래에 이제 그 미국과 북한과의 여러 가지 회담이 좀 있었습니다. 육자 회담을 통해서도 했었고 또 직접 만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을 끄는 쪽만 했지 전국적인 그런 비핵화, 북핵 폐기까지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볼턴이 구체적인 지적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일에 북한이 회담장에 나와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말합니다. 회담장에 나와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는 남북 사이에 또는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회담 자체는 아마 바로 그 자리에서 결렬이 되면서 미국이 다음 준비한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가지고 이제 북한도 상당한 그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테고 그래서 그 점을 의논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하고 의논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중국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런 한반도의 중요한 의논이 되고 있는데 중국과 의논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차이나 패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그런 의사가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 특별 열차를 타고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두 가지 배경을 두 가지 다 지적해 주시네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북미 간의 회담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뭔가 사전의 논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강경파들이 전면 배치된 점을 배경으로 얘기했는데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 몰랐을까? 그런 정보 몰랐을까? 여당의 의원이시니까. 몰랐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중국과 북한 간에 알리지 않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상황을 알렸지 않습니까? 알리지 않고 먼저 만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뭐 안다, 다 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남북 회담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그쪽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열차가 김정은이 타는 전용 열차입니다. 아무나 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 김여정이라도 못 탈 겁니다. 김여정이 비행기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차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건 바로 100% 김정은이에요. 근데 그 열차가 움직였다는 알면서도 그런데 보다가 왜 김여정 종종 왔다 갔다 했죠 초반에? 그건 이제 일종의 모른 척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이제 정보 당국에서
그걸 아는 척하는 것보다 모른 척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에 정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예. 그런 자세를 가졌을지 않을까 뭐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지금 포진하기를 폼페이오, 볼턴 그다음에 헤일리 네, 대사요. 숲 다 이 그 매파들입니다. 숲,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포진한 이유가 결국 김정은하고 이 트럼프하고 회담이 결렬됐을 경우에 그다음 조치는 초강경으로 나간다.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런 걸 김정은한테 미리 사인을 준 것이다. 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이 북한 간이 만나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안하고 불쾌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 보도 내용을 보니까 중앙통신에서 김정은이 방중을 요청했고 그다음 시진핑을 받았다 그래 나왔거든요. 네. 김정은이 먼저 내가 가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야 이거 간단치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이 먼저 중국을 달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제 가서 회담 결과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따뜻하게 정상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걸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의 외교 전략이 착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대를 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4월에 남북 회담을 하게 될 때는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가 30대 젊은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가는 실패하기 딱 알맞기 때문에 예. 철저한 준비하에 대비를 해야 이 상황에 대해서 남북관계 평화가 유지되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확실히 정리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적당히 해가지고는 이거 안 될 수 있는 이런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유기현 의원님, 지금 김정은과 시진핑 만남을 보고 다시 지금 해석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단판으로 끝내든가 판이 깨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시진핑과의 만남이 등장하면서 김정은은 오히려 과거처럼 다자의 틀로 넣어가지고 문제를 좀 시간을 끌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요. 예, 아마 지금 당장 예. 그 미국하고 그 회담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뭐 트럼프의 성격도 있고 또 최근에 바뀐 그 볼턴 안보 보좌관이라든지 네, 폼페오라든지 아니면 예. 폼페오 이제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경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이 이번 회담이 잘 되는 경우라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그 비핵화를 위한 일정이라든지 북핵 폐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은 그럼 다음 준비한 다른 로드맵, 다른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이게 체제 보장이 안 되고 잘못하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 힘든 상황에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험을 좀 이게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중국을 먼저 방문해서 중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G2로서 이제 세계에서 큰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말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그렇게 한 것인데,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북한이 그런 소위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 봐서 꼼수를 쓴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미북 정상회담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했던 그런 스케줄대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하나는 만일에 미북 회담이 남북 회담은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미북 회담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성,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독재성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부닥치게 될 경우에 불꽃을 일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게 참 걱정스럽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잘 되면 좋은데 잘 되면 두 독재자, 일종의 독재 형태 두 사람이 결정해버리면은 예. 다 좋은데 그 결정자 안 되고 결렬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기 싫죠. 굉장히 두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예. 3자 회동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결렬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중간에 완충 장치를 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에 3자는 지금 남북미를 얘기하는 거죠? 남북미죠. 예.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이 해서 김정은,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예. 이 세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결렬이라는 상황은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3자 회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분만 남겨놓으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위험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프로토콜상 이게 문제가 없다면은 예. 3자 회동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그게 이제 별도의 3자 회동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청와대에서는 발표를 한 것 같고 어쨌든 이 회담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미북 회담이.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할 것 같아요. 대신에 뭘 주어야 되거든 미국도. 미국 입장에서 그럼 수교하자. 미국 수교하자. 우리 미국이 너들 공격 안 한다. 그 선언하고 그럼 북한과 미국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나오게 이끌어내는 미국 수교하는 조건으로 하자. 비핵화 선언과 미국 수교를 같이 바꾸는 상황이 올 것 아닌가. 그게 이 미북 회담의 첫째 조건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서로 주고받는 거죠. 동시에 만일에 북한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뭐 전연한다든지 우리가 다음에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결렬이 될 거예요. 예. 비핵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은 비핵화한다면은 우리도 이 북한과 수교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남북 미 회담이 또 있을 터이니까 그 뒤에 또 남북 미 중 회담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6자 회담 형식으로 가면서 이 북한의 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에 대한 경제적 문제, 예. 이게 이 미국이 북한을 경제 지원하는 문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경제 지원하는 문제, 일본과의 미일 간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풀려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얘기하신 비핵화는 정말 폐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폐기죠. 네. 비핵화라는 핵 포기를 선언하는 거죠. 없애겠다. 네. 그걸 선언을 하고 그러면은 미국도 북한과 수교하겠다. 이게 동시 맞바꾸는 동시 선언하는 이런 형식이 될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핵 폐기하고 수교 정도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좀 지나치게 낙관론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스케줄로 잡혀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남북 미가 같이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이루어 성과가 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네, 보고 네. 있고요. 이제 북한이 이제 유훈이라고 하면서 자꾸 비핵화, 북핵 폐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 유훈을 반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훈이란 그렇게 말에 앞에 한반도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복잡해진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북한이 지금 뭐 유훈이라고 하면서도 비핵화를 추진하지도 않고 또 핵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또 헌법에도 지금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말을 드디어 쓰기까지 했는데 예. 또 이전에 그 핵무기를 갖고 있다가 아주 상황이 어렵게 된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독립하면서 핵무기를 갖고 있다 반환을 해서 지난번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그 영토까지 크림 반도까지 뺏기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시리아도 비슷한 게 좀 그 있어요. 시리아도 비슷하고 또 뭐 핵까지는 아니지만 리비아라든지 이라크 네.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 그만두고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지도자가 축출이 되고 나라가 이제 체제가 바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보면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굉장한 기대 난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북미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가 비핵화가 되지 않고서는 이 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처음부터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예. 또 성사가 되는 경우에도 그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은 그 정상회담은 아예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지금 많은 사정이고 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말을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체제 보장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서 네. 그 시간을 끈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바로 회담 결렬로 가면서 미국이 준비한 다른 스케줄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현실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북 회담까지 되게 된 과정에는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김정은이 얘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 내용에는 비핵화하겠다라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의용 실장한테 우리는 앞으로 유언도 있고 김정은 김일성 유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핵화하겠다. 따라서 미국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북 회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다시 하면서 세상에 공포하는 거거든요. 예. 북한 헌법에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건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미북 회담이 성사되고 있는 마당 그리고 미북 회담의 결렬이 아닌 다음에는 당연히
핵 포기 선언을 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언으로서 비핵화의 경우에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을 경우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특히 미국 문제가 개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한반도 내에는 핵이 없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뭐 훈련 문제라든가 전술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술을 철수를 했고 일테면은 뭐 전략자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 한반도가 핵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대한민국 내에는 지금 핵이 없는 건 사실이고 북한에 지금 핵이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철수만 하면은 철거만 하면 비핵화가 완성되는 거죠. 예. 아까 그 시진핑 만남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의 성격이라든가 상황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개입이라든가 약간의 다자구도화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볼 수 있을 점이 있겠고 반대로 보자면 오히려 혹시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대결이 개입되면서 복잡해질 여지가 있는데 어느 쪽에 주목하십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 한반도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같습니다. 적어도 한반도에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미국과 중국이 다른 입장이 아니거든요. 유엔 제도를 같이 했고 그래서 적어도 한반도 핵을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육자회담까지 가면은 최종적인 성공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만 가지고 북한의 이 핵 이후의 문제, 핵 이후의 문제는 핵을 제거하는 대신에 우리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요구에는 응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미국이 다 감당하겠다. 그럴 가능은 전혀 없죠.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고 대한민국도 하고 러시아도 같이 해라. 필요하다면 이유도 같이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육자회담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이 비핵화 문제를 처리하고 나는 뒤에 나타날 이 북한에 대한 정리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육자회담까지 가야 될 것이다. 중국의 개입 관련 얘기입니다. 뭐 이 말씀하시면은 뭐 이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재현되는 소위 말 데자부 현상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자회담 또 더 나아가서 뭐 3자 또는 4자가 됐던 그런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히려 합의는 뭐 여러 번 했었죠. 합의는 많이 했죠. 합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핵실험을 하고 그랬던 그 당사자가 바로 북한인데 북한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북한의 그 최선희 외교성 북미국장은 국제회의에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핵 보유밖에 없고 핵 보유뿐이고 우리는 이라크, 리비아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오로지 살 길은 그 핵 보유 그 위에는 다른 길이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뭐 북미 수교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원조 이런 것을 대가로 주고 아니면 또 뭐 그 평화협정으로 대처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북한이 쉽게 이것을 마지막 그 자기 생존 수단을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까지 북한이 오게 된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또 북한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상태로는 경제적으로든 북한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느꼈다는 그런 그 제재의 효과가 발휘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겁니다. 그러면 이 중국도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계속 핵을 뭐 보유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테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중국도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당이라면 중국이 거기 옵서버 정도로 참석한 건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당사자로서 참석을 해서 이걸 3자회담 또 6자회담을 늘린다고 한다면은 이전에 실패했던 그 예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정말 핵심 당사자라고 하는 북한과 미국 또는 우리 한국이 거기 들어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그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또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또 이것이 회담을 위한 회담 또 아니면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가 사라진 다른 의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한다. 그것은 도저히 지금 현재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주변 다른 국가들 이른바 뭐 재팬 패싱이니 하는 상황을 가만두고 있을까요? 뭐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중국까지 다 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인데 뭐 그 나라들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이 종래는 이제 그 유효 사거리가
한 뭐 1,000km, 2,000km이기 때문에 극동이라든지 동북아시아 정도의 위협에 그쳤습니다만 지금은 그 발사가 ICBM으로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까지 가고 있어서 이게 미국 자체의 위협으로 지금 간주하는 경향이 많이 이제 있는 그런 사정이라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해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이럴 만한 그런 시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우리가 냉정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이 왜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간단한 문제거든요. 자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 되죠. 미국이 전략 자산을 다 동원해가지고 공격할 뜻이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방어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핵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국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ICBM까지 개발하겠다. 뭐 개발한 상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꾸로 돌아가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다음 북한을 정식 국가로서 인정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굳이 핵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핵이라는 게 공격용으로 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방어용으로 출발한 것인데 미국이 공격 안 한다면요. 무엇 때문에 이게 방어용이 필요하냐. 공격 안 하는데. 공격한다는 게 확실한다면은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공격 안 한다고 세계적으로 선언하고 그런 조치까지 다 맺었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할 거 뭐 있느냐. 더군다나 중국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서 본다면은 핵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끝까지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런 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이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핵 포기하고 차라리 이 중국 정상적인 국가로 가자.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체제 유지. 체제 유지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공산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중국이 지금 공산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금 유지하고 있으면 세계 G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체제가 보장된다면은 핵 안 가지고도 할 수 있겠구나. 뭐 베트남이 핵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제 보장이 유지된다면은 핵 포기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그러면 확실하게 네 체제를 인정하고 우리 공격 안 한다. 여기만 합의가 된다면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판은 어디냐? 대한민국이죠. 문재인 정부가 있는 한은 전쟁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북한의 태도 변화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보시군요. 결정적인 요소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셔가지고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절대로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 그 모습을 박았고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운전자론. 이 두 가지를 들이대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은 없겠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 정부가 계속되는 한 전쟁이 없겠구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기본 바탕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공격 안 한다면은 핵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진전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저는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기본적으로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 도를 넘어서서 그 북한이 이제 경제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한 45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경제적으로는 소국이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나라에서 있는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핵무기 개발에 나서가지고 그게 그 태평양을 건너서 유효 사거리가 그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해 가면서 하는 게 그게 과연 방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사정이라면은 미국이 핵 공격이라든지 다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북한을 공격한다면 그 방어용 무기를 개발하는 게 그건 오히려 맞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갖고 있었던 나라 중에 그 경제적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그 핵을 유지하지 못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이제 러시아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서 해체되면서 그 핵무기를 갖고 있던 걸 다 반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와 있는데 지금 북한은 그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경제적인 면하고 이 그
국가 국방의 면이 서로 일치해야만 그 핵 보유 국가라든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인데 지금은 그런 게 도저히 두 개의 아니고 병진 노선은 관철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네요.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게 지금 북한이 경제적인 제재를 받아가지고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서른 의원님께서는 뭐 이 대화가 성사된 게 뭐 다르게 또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은 오랫동안 계속된 국제사회의 제재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그 경제 제재 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유엔을 통해 가지고 국제 제재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 북한 경제가 지금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까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셨죠. 신뢰 그게 이제 어느 게 격발시켰느냐? 예.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다 동질일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제 제재가 심하니까 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제재 속에서 살 수는 없다.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북은 주변 상황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공격하려면은 미군이 주동이 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 문재인 정부가 공격하도록 둘 수 않을 것이다. 왜 공격하면 우리 당하니까요. 서울이 미사일 쏠 필요 없이 장사정권 100문만 열어가 1시간만 때리면 물받아 되는 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있는 한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겠구나. 예.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만일에 미국이 우리를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김정은 체제를 인정한다면은 이건 같이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핵 포기하겠다. 예. 더군다나 중국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식량 안 주고 기름 안 주면 도저히 출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재가 강화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전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서 그렇다면 핵 포기하고 미국과 함께 나가자. 이런 결정이 나왔을 거라고 보이십니다. 네, 다시 돌아가세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돌아가서 아까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의 임명 좀 그 배경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한 사람 정도 교체가 됐다면 개인적인 불화로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줄줄이 바뀌었단 말이죠.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인데 과연 트럼프는 어떤 의도, 어떤 속내를 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했을까요? 그 협상에 임하는 아주 결기 있는 자세를 미리부터 이렇게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래 이제 그 매파로 여겨졌고 또 협상을 중시하는 그런 그 국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안보보좌관을 이제 교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협상에서 그 원하는 결과를 얻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또 다른 형태의 꼼수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종래 준비해왔던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기용된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뭐 우리 사회자께서 뭐 슈퍼 매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벌써 북한에 대해서 아예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 말까지 한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운반책만 손에 넣으면은 바로 그 핵 보유국까지 가는 마당에 있는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하겠느냐 이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그 고도의 계략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번에 교체된 그 면면으로 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하는 성과를 반드시 얻어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고 만약 그게 이르지 않는다면은 미국의 원래 스케줄대로 미국이 원래 로드맵대로 하겠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목표가 제대로 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고 뭐 양면성이 같이 사실은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진핑을 만나러 김정은이 간 것을 볼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 속에 안 들어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겠죠. 예. 근데 볼턴이라든지 그다음에 폼페이오라든지 그다음에 헤일리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초강경파 아닙니까? 심지어 볼턴은 뭐 선제 공격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런데 볼턴이 한 얘기가 안보부장이 되고 난 뒤에 그건 옛날 얘기다. 나는 대통령의 뜻에 충실히 따를 사람이다. 참모일 뿐이다라고. 그리고 나는 참모로 살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쑥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볼턴의 이게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장관급이죠. 안보 담당관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그 립 서비스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폼페이오 이 국무장관은
CIA 국장으로 있을 때 우리 서훈 원장하고 네. 국정원장하고 상당히 깊이 네. 있게 이 논의를 주고받았던 대북 전략을 예, 서로 뭐 협의했던 걸로 이렇게 다 알려지고 논의를 있죠. 했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초강경파이긴 하지만은 예. 상당히 이성적으로 한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하고는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헤일리 대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라서 미국의 이 소위 슈퍼 매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매에 맞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꼭 이 사람들이 강경파로서 전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중심주의로 경제적 실익을 먼저 챙기고 예. 그리고 대외적인 이런 이 외교 관계에서도 미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을 후리치면서 소위 말하는 후리치면서 미국이 얻을 이익을 챙긴다. 그게 이제 이번에 김정은을 미국 회담에 이끌어 나오게 된 운동력일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것도 일정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적지 않은 성공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섹스 스캔들 뭐 이런 거로 해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미국 회담을 이끌어내면서 북한을 비핵화를 선언하겠다라는 사실 그게 된다면은 정권 차원의 필요성도 있다. 그런 굉장한 얘기도 지지율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죠. 트럼프가 보니까 굉장히 유능하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회담을 잘 정리해가지고 한반도에 평화를 갖고 왔다는 그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다. 이 칭을 이 평가를 듣고 싶어 할 거라 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요. 그동안에 그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정의용 실장, 서훈 원장 등이 외교 협상 라인이 비교적 성과를 많이 거둔 걸로 평가가 되어 왔는데 주로 이제 라인 맥메스터 쪽에 연관이 돼 있다면 이렇게 라인이 바뀌었을 때 혹시 호흡이 잘 맞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뭐 영향이 없을까요? 뭐 폼페이오 같은 국무장관이 아까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얘기셨군요. 서훈 장관하고 잘 통하고 있으니까 예. 전체적인 흐름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유 의원께서는 네, 뭐 말씀하시는 게 뭐 저도 알아는 듣겠습니다만 이게 그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불과 그 3월 6일이면 내정되기 전이긴 합니다만 볼턴 내정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오로지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손에 넣는 데만 진지한 상황이고 예. 북한이 결승선을 몇 미터 남겨놓고 있는데 왜 멈추겠느냐. 북한은 세계 최고의 사기꾼들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또 3월 11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대화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북미 정상회담은 매우 짧은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더불어 폼페이오 새로 국무장관 되신 분도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그 강경파의 입장이 와 있는데 그 미국의 의지를 좀 그 가볍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회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네.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결과가 안 나오고 파국이 된다면은 미국 차원에서 혹시 간혹 거론이 됐던 군사 행동의 여지도 생기는 건가요? 그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언론 뉴욕 타임스가 말하는 걸로 제가 그 입장을 대신하고 싶은데 미국의 트럼프 새 안보 진영은 시간을 질질 거는 것을 혐오한다, 싫어한다. 그리고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핵무기를 당장 없애겠다고 하지 않으면 볼턴은 바로 다른 선택으로 옮겨갈 그 다른 것이다. 선택이 무엇을 다른 선택이 뭐 여기라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이런 거 되겠죠. 그 비핵화 등이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다음 기회를 주고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니고 군사 행동의 명분을 축적하면서 실질적인 다른 행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렇지 않고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에는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 저도 존중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6.25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상황의 다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원해서 한 전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안 원해도 일어난 전쟁이 워낙 많은데 그런 면에서 제가 뭐 그걸 원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또 있어서 전쟁이라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좀 종래에 말하는 그런 낙관적인 그런 것에는 전혀 벗어나 있고 아주 결기에 찬 행동을 통해서 이번에 뭔가 이루지 않으면은 다른 행동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될 겁니다. 그 이제 어차피 뭐 앞날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예상하는 네, 건데 그러긴 하죠. 예.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왕이면은 낙관적으로 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낙관적으로 되고 비관적으로 보면 또 비관적으로 네, 되는 예. 법인데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죠. 미국이 갖고 있는 조건, 북한이 갖고 있는 조건이 서로 이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게 결론입니다. 일테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갖고 있는 조건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조건은 지금 떨어지는 이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건 좋죠. 네. 그 평화라는 것은 핵을 제거했을 때 평화가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갖고 있는 지지율 이 저하 이걸 만일에 김정은이 앞으로 나 핵 안 갖겠다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수준일 수밖에 없죠. 구체적인 행동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트럼프는 대단한 성공을 한 거죠. 역대 미국 대통령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그 선언을 받아냈다는 것으로 미국 이 시민들로부터는 미국 국민들로부터는 대단한 점수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점수를 줘야 되고 전 세계인들이 아무도 못한 일을 트럼프가 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쉽게 이 결론을 선언하지 못할 거라 보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조이게 되면은 만일에 결렬이 되면은 아마 전쟁은 우리는 못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해상봉쇄로 들어갈 거예요. 해상봉쇄를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이 해상봉쇄하게 되면은 북한 경제는 올스톱 된다고 봐야 되죠. 물론 이제 러시아가 터져 있고 중국도 터져 있지만은 중국도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도 졸라맬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조건이 있기 공조가 때문에 될 거다. 네, 그렇기 혹시 때문에 뭐 3대 3의 뭐 신냉전 형태로 가지는 않을까 우려는 없습니까? 그건 또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지금 조건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결렬되는 것보다는 합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합의하는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국교 수립하고 그리고 김정은이 비핵화 선언하고 핵 포기하겠다 선언하는 것으로 서로 교환이 된다면은 그 다음 수준으로 이 국교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핵 철회 조치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뭐 시간이 좀 있죠. 그 상황에서 핵을 처리하는 조건에서 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시 조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적어도 미국 회담,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결렬될 가능성보다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이전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뭐 육자회 회담이든지 아니면은 그 남북 회담이라든지 북미 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환경하고는 지금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이전에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하더라도 그 운반체의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 핵 무기가 쓰일 수 있는 그 사정거리가 동북아시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뭐 괌까지 갔고 또 하와이, 알래스카는 물론이고 지금 LA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실제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정이라서 이게 그 이전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 미국 고유의 위협으로 느끼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물론 이 그 북한 핵무기에 대한 당사자가 남한, 북한, 한국과 북한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이라는 걸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고는 그렇게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이번 회담에는 그 반드시 그 북핵 폐기가 의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습니다만은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FTA라든지 또 아니면 그 새로운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좀 미국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건에 대한 진단 서른 의원님과 약간 다르군요. 그 부분은 그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통해서 이 뭐 미북 정상회담 한다든지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미국이 현재 좀 이전보다는 좀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인기가 좀 오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것은 떠나서 지금 이 종전의 동북아에 대한 위협을 벗어나서 그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좀 더 그 범위를 훨씬 더 넓혀서 지구 우리 그 보면은 거의 뭐 반바퀴 정도 도는 정도까지 그 유효 사거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선택 배경에서 국내 정치적인 위기의 돌파구라든가 아니면 세계 무대에서의 호의적인 평가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 별로 변수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뭐 직접 그 투표는 힐러리한테 졌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고유한 그 간접적인 그 선거 투표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됐던 여러 가지 상황이 그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이 동북아에 있어서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자기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예.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하고 또 이전과 같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회담은 굉장히 짧은 회담이 될 것이고 다른 선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 그 전망에 대해서는 보니까 서른 의원, 유기준 의원 두 분께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추진한 전략상에 뭔가 보완이라든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유기준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또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특히 다른 의제의 선택보다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 북핵 폐기에 대한 이 반드시 아젠다로 잡혀야 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돼야 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이게 우리 경우에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든지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TV로 생중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습까지 할 텐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북한은 그렇게 하질 않고 아마 좀 지나고 나서 그 내용만 일부 요약해서 방송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아예 결렬되는 경우에는 방송도 안 하고 그럴 텐데 이것도 우리가 미리 회담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 북한 전역에 TV로 생중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건으로 우리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건 아니죠. 아니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 이야기 좀 하고 제가 좀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이전의 방식을 쫓아가면은 이 회담 자체가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류의 예를 답습해서 이걸 시간 벌기용으로 끌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전역에 일부분에 TV로 생중계가 되고 북한 주민들도 이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회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유기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 세계 정상회담 내용을 생중계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한다는 장면은 찍고 끝난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브리핑하는 거이지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걸 생중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잘못 알아두셨는데 제가 그런 뜻은 아닙니까?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을 서로 만나서 이야기 그게 아니고 네. 이런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제 지금 만나고 있고 그런 예비 상황을 중계한다든지 또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중계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지금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의제에서 비핵화를 확실하게 강조해야 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남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죠.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죠. 왜냐하면 다음 또 미북 회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무엇보다도 비핵화가 문제될 것인데 그리고 남북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비핵화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줘야죠. 설득을 해야 합니다. 북한을.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를 본다면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북한은 왜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는 미국이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약간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공격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핵을 갖겠다. 이게 난 맞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미국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격하려고 드니까 절대로 우리는 공격 못한다. 우리는 막을 수단이 있다. 니들이 우리 공격하면 우리도 늘 공격한다. 이런 논리로서 정리가 되는 것이 맞을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니들 공격 안 한다. 공격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된다면은 충분히 핵 제거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이 토론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그리고 이 결과를 비핵화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김정은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선대했던 내용을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지네들을 해코지할 상대는 아니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저는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핵실험의 강도가 또 이제 운반체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이 그 단순한 방어용 무기로 볼 수는 도저히 없고요.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방어만 한다는데 뭐하러 그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그 북핵 폐기가 되지 않으면은 전 세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가 도저히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을 국제사회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미국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본토에 대한 고유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단순한 방어 무기로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김정은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권력을 승계한 6년 동안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4차례나 했습니다. 벌써. 네. 근데 또 미사일은 65차례나 미사일을 그렇게 쐈는데 과연 이게 바로 북핵 폐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인가는 저는 물론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좀 더 압박을 해야 네. 이런 게 가능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두 분 뭐 논의를 또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간상 또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강조해야 될 부분 또 이제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담아서 마무리받은 두 분 듣겠습니다. 먼저 서른 의원님. 네, 한반도에 평화가 오느냐 아니면 계속되는 이런 긴장 상태 또는 더 심한 상황이 오도록 할 것이냐 이건 앞으로의 우리에게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국내 여론이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 여론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야당이건 여당이건 한 마음으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여야가 함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작은 의견은 좁혀가는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특별히 유기준 의원에게 오늘 이런 대화를 자주 좀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예,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면서 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반추해 볼 수밖에 없는 일인데 지난날에 보냈던 그 지원과 화해의 노력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게 핵무기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로 돌아온 것은 뭐 기억에서 전혀 새로운 일이 전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회담을 위한 회담 또 의제를 잡는데 정말 중요한 북핵 폐기라든지 비핵화가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의 회담은 전혀 무의미하고 이번에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그런 한반도의 평화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영구한 평화가 한반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정상회담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정세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물론 성급한 낙관이나 비관도 경계해야겠고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면서 신중하고 또 전향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겠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토론 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